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댕입니다.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 나와 인류를 가지고 한번 또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이님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렇죠. 네, 조금 더 친한 척하는 걸로 하고 나와 인류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와 인류. 하나는 전체요, 전체는 하나다. 화엄경. 한 여인이 죽은 아기를 안고 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때 누가 그 여인에게 일러주었다. 부처님에게 찾아가 보세요. 부처님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기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살려주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소상 나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아기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아기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불이 나게 달려나갔다. 하지만 여인은 초상나지 않은 집은 찾을 수 없었다. 헤매어 다니다 여인은 문득 깨달았다. 아,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여인은 부처님에게 돌아가 불교에 귀의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서 여인은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로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만의 고통은 없다. 모든 인간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괴로움이 밀려올 때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으면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물이었어라. 그 어떤 칼날로도 벨 수 없는 멀리 강물이었어라. 김준태. 노래여 노래여. 부분. 나의 고통에서 벗어난 인간은 인류의 고통을 품는다. 천지자연의 운행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이번에 또 읽으시면서 질문. 궁금한 거. 이 글도 되게 좋았어. 맞아요. 저는 딱 이걸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불행 배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야,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더 힘들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더 공감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소외 이렇게 되는 그런 뭔가 현상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요거 글을 읽으면서 당연히 그거랑은 다르겠지만 좀 그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호모스 아편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처음에 할 때는 시적 생각을 했어요. 호모스 지나할 때 그거를 사피엔스를 쓴 그 유발 하라리는 그래죠. 인지혁명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능력.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시적 사유예요. 내가 딴 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가 어떤 걸 하나 이제 인식하면은 거기 입력되죠. 또 딴 거를 입력하면 입력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은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연결을 해요. 비가 오는 거 보고 비 입력되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 입력돼요. 구름. 그러면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온다는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적 사유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인류가 이렇게 유발 하레리도 그런 얘기 하죠. 농업혁명이
그 인류 희대의 사기극이란 말 하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유가 일어나요. 각자 소유가 일어나서 내 소유를 갖게 되면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적으면은 나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는. 그 소유가 많아지는 세상일수록 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이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진화할 때 딴 사람하고 나는 시적 사유, 내가 너가 되고 내가 호수가 되고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으로 이제 진화했죠. 그래서 거울 유래를 맞도 쓰잖아요, 그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죠. 사자 같은 경우는 토끼 잡아 먹을 때 아프지 않아요. 맛있게 먹죠. 근데 우리는 누가 옆에 토끼를 막 죽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사에 오게 되면은 소유가 많이 늘어나서 각자 자기 나라는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개체가 돼버리거든요. 모래알 같은 개체가 돼서 내가 따로 산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마음이 아프다면 그 무의식에서는 공감해요. 깊은 마음. 근데 그 의식 세계, 에고 차원에서는 공감을 못하고 내가 더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하는 게 동물에서 인간 진화할 때 호모사피엔스에 간 특성이 공감인데 이 공감의 능력은 무의식은 있지만은 의식 차원에서는 우리가 공감을 못해요. 그 신자유주의잖아요. 이럴 때 나만 위해 사는 걸 계속 훈련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면 공감 능력보다는 내 거 챙기는 데 빠지거든요. 그게 각자 도생이 되죠. 그래서 공감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 못하고 내가 다 하고 나면 이 사람이 그러면 행복한가? 마음이 아프죠. 집에 가서. 이게 현대의 모습이죠. 그거 이겨서 왜? 그렇죠. 이겨서 잠시 그 쾌감은 있지만은 본성이 아프죠. 마음이. 그러니까 공감을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공감해야겠군.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감을 머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공감이란 거는 의식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예술은 우리를 그 내 작은 생활을 깨주는 게 예술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아름다운 게 예술이었죠. 근데 현대 미술에 오보면 개념 미술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생활을 깨주는 게 현대 미술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아름다움이란 건 내 생활이 깨질 때예요. 그래서 공감될 때죠. 현대인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너무나 나라는 생각에 빠져요. 그렇죠. 나 중심 사고에. 그러다 보면은 공감도 못하고 내 것만 챙기고 계속 챙겼는데 마음은 아프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술이 있어야 되고 시적 사유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행복하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무의식들을 같은 류의 무의식 같은 우리를 하나의 인류로 예. 묶는 이제 설명을 좀 하신 거고. 예. 그래서 인류 묶는 게 그 저때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이 엄청 많았죠. 그 소크라테스도 막 계속 전쟁 나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이죠. 근데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면 영화를 그 연극을 보면서 견뎌내요. 한 300개나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뭐 한 10만, 20만 정도 예상하죠, 인구가. 근데 300개나 극장이 있어서 밤마다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 죽었을 때 너무 아프지만은 이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끝나요. 근데 이제 같이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면 어찌 될까요? 같이 하면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돼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도 아프다.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해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나중에 기쁨까지 돼요. 이게 카탈시스가 일어나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라칸이라는 학자거든요. 프랑스에. 그 라칸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하죠. 그 주의상스란 말이에요. 이 주의상스는 뭔가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기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겠죠. 막 가족이 죽었을 때 너무나 아파요. 기쁨은 없어요. 근데 그 극장에서 보면서 내 가족도 죽었지만 막 같이 죽은 사람 아픔을 나누고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무지 아프지만은 고통과 함께 큰 기쁨이 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공감한다. 내 아픔을 공감한다. 저 사람의 마음. 그래서 그 공감의 힘에 의해서 아마 약간의 주의상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상세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도 느끼고 등산하는 사람도 느끼겠죠. 처음에 편하기로 하면 산에 안 가야 되는데 큰 높은 산에 막 올라갈 때 고통이 막 있죠. 고통이 있는 만큼 기쁨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의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아픔이 있을 때 내 아픔에 막 피하고 이러지 말고 그렇죠. 내 아픔이 있을 때는 글을 써야 돼요. 글을 계속 쓰면 내 아픔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아픔까지 글을 쓰면 일기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아픔까지 들어가면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읽게 되면 그 고통인데 분명히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돼요. 와, 우리가 하나구나. 함께 헤쳐낼 수 있어. 막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하죠. 그래서 나의 아픔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아픔만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 아픔도 함께 하면 기쁨이 돼요. 저도 이제 인류를 참 느낄 때마다 늘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지나가는 꽃을 보고서 꽃이 폈다. 생각해보니 저 꽃은 작년에 폈던 꽃이 분명히 아닌데 우리는 그냥 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꽃이다 이렇게 그냥 꽃이라고 하는 부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인간도 충분히 그렇게 그게 바로 인류구나. 우리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할 때 나는 나 혼자 잘 살기보다 뭘 하면 이렇게 같이 잘 사는 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예. 그것도 인류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한번 관통할 수 그래서 우리 있는.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의식에 머물면은 남과 더불어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 의식은 나라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걸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보다 더 깊은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예술에서 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무의식에 들어가면 이 내 깊은 마음은 남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본성은 연결되어 있죠. 공자 명자님께서 인이예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진선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깊은 본성에 들어가면 진선미, 인이예지가 있어서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남과 더불어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레 딴 사람과 연대하게 되고 공감하게 돼요. 근데 안 그러고 머리로 남과 더불어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더불어 살려고 했는데 가서 살으면서 보면 남이 또 미운 구석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나만 살아 또 이 기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를 지극히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깊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남과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미움받을 용기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요새. 근데 뻔뻔하게 살자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진짜 뻔뻔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라 나를 오롯이 사랑할 때만 내 깊은 마음 들어가야지 남을 사랑할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볼 때 뻔뻔하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제목을 그렇게 붙인 맞아요. 뻔뻔히 살아야 돼요. 저는 이 글에서도 보면 시가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강물이었어. 그 어떤 칼날로도 뵐 수 없는 멀리 강물이었어.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인류라는 요게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요게 어떨 때 위험한가 하면은 그 히틀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우리는 게르만족이야 하면서 그렇죠. 같이 막 그렇지. 민족주의. 크게 했잖아요. 그러면 열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열광이 들어가면 그 열광 속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들만 알고 남을 모르게 될 수 있죠. 다른 민족은 무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열광에 빠지는 게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위험해요. 그래서 열광에 빠지는 게 그 신화적 사유거든요. 미토스. 근데 신화적 사유와 더불어 또 철학적 사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적 사유에서 명철을 부수는 힘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히틀러 같이 이렇게 막 그 취하는데 그죠. 취했는데 잘못 취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말이 이제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두 개 돼. 하나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 나의 우주가 그렇죠. 있어야 돼. 나는 하나의 세계 우주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하나가 돼. 그렇죠. 그렇죠. 홀로 함께란 말하죠. 이게 동시에 돼야지. 그러니까요. 함께만 되면은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죠. 뭐가 먼저냐 그럼 내가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 출발은 나로부터 할 수밖에 항상 맞아. 예. 나 출발해서 내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출발은 철학적 사유이죠. 그렇죠. 철학적 사유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인류다.
내가 우주다. 그렇죠. 깨닫게 되면서 우주다. 남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만 나의 우주를 크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우주를 이제 크게 하는 방법도 그 이성적인 책만 보면 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만 보면 안 돼요. 자기계발서도 안 소중하지만은 되죠.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나를 안 돼요, 개발하지만 그건. 동시에 이제 미학 책도 보고 인문학 책을 봐서 그 공자님, 소크라테 이런 분들의 한 깊은 내면을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은 내면 들어가서 내 세계를 크게 만들어 우주를 터뜨리 만들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또 그치. 내 무의식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와 함께, 홀로도 되고 함께 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나가 중요하다는 걸 하면서 뭘 저는 잘 느꼈냐면 음식을 해요. 예. 간을 맞춥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내 간이 있고 주변 사람의 간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자꾸 주변 사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맛이 이상해져. 요리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나면 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돼도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없는데 자꾸 좋은 사람만 되려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건 망조가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자기 삶에도 망조가 되는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루댕이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 요리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제 요리에서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업했다면요. 그렇죠. 일상에서 맞아요. 진리 발. 그러면 상당히 유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계속 책을 또한 70유지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70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요리하더라도 요리의 지혜를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루동이 같은 건 비범하신 분인 거죠. 제가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거랑 네. 비슷한데 오케이. 항상 저희가 이제 시를 쓰고 시를 나누고 뭐 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지식 위주의 교육을 오래 받다 보니까 제 뇌도 약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시를 보거나 뭘 봐도 막 크게 막 울림이 감이 오고 없다. 그 선생님 말하는 미토스 그게 안 깨어나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한번 이제 가르침을 받고 원래 자기계발서만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고전을 읽고 하는데 아직 막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술이 답이다라는 게. 근데 그게 막 계속 되지가 않는데 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 제가 쓴 방법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이성적인 수업 공부만 해왔고 저도 그래서 그러다가 37세에 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 쌤들이 시를 이렇게 막 좋은 시라고 감동을 하는데 저는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공책을 큰 거 사가지고 다니면서 도산에 가서 시를 아무거나 꺼냈어요. 시 있는 거를. 그래서 막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시를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뺏겼죠. 마음에 드는 시만 다 뺏기고 시인 이름도 안 봤어요. 그냥 좋은 시만. 그리고 그 시를 제가 녹음을 다 했어요. 녹음해서 오. 그걸 계속 반복해 들었어요. 스스로. 예, 내가 녹음해서 우와. 계속 들었죠.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들었어요. 오. 그러면 듣는데 어느 날 시가 보이더라고요. 오. 아하. 근데 그 과정까지 어느 날 보이기 전까지 오. 되게 재미가 없었을 아우, 재미도 텐데.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시 한 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니까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시만 진짜 내가 끌리는. 예, 끌리는 시만 베껴서 그걸 계속 반복해 들었죠. 그 어느 날 그렇구나.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막 논어나 이런 네. 엄청 유명한 고전을 읽는데도 계속 뭔가 그것도 지식 위주로 공자나 어느 나라 예. 사람이고 이거 막 지식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대로 가면 일단은 몸으로. 글을 읽고 예. 재미없어도 몸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예, 예. 적어놨다가 그걸 그래요. 계속 그렇게 보는. 공부해야 돼요. 음. 읽으시다가 전체를 파가지 마시고 맞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기절에 빠져드는 거예요. 읽고서 내가 한번 그 무심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공장 직접 만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저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했어요. 저도 몇 학교 년? 때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많이 2, 걸렸죠. 한 3년? 2, 3년 정도가 아니죠. 한 1, 20년 걸렸어요. 1, 20년이요? 책 읽는 연습을 계속 이렇게 했죠. 20년?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하는 거지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끈기가. 원래의 내가 느끼지는 않아요. 원래의 나.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은 인간은
무의식은 다 똑같죠, 누구나. 그리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지식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길들여지죠. 사고 자체가, 사고 맞아. 틀이.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걸 깨는 방법이 저는 무심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심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에너지 상태죠. 에너지 상태였다가 생각하는 순간 우주가 탄생해요. 관찰하는 순간. 이제 시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시를 쓸 때, 시를 무심하게 했다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때 언어로 보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무심해져요. 그러다가 내가 보는 그 사물의 느낌이 언어로 피어날 때 시가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다른 내가 되는 거죠. 다른 나가 태어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저는 글을 계속 써야 된다 봐요. 글을 써서 내가 요런 사람이 있는데, 요렇게 세상을 봤다가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요런 세계에서 다른 내가 되는 경험. 글을 쓰면서 하게 된다 봐요. 또 좋은 글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책을 전체로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시를 읽어도 주제가 뭐고 저자가 뭐고 이렇게 전체 읽는 이게 산업사회 방식이에요. 산업사회는 답이 있거든요. 딱 그것만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탈산업 사회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창조가 돼야 돼요. 그 독서법도 전체를 익히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어도 읽을 때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재 읽고 이런 식으로 읽을 때죠. 논어도 읽고 비트윈 시단 글도 읽고 시도 넣고 번갈아 읽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시 한 번 발표도. 읽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논어를 아무데나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하고 이 논어가 연결되는 느낌. 퓨전 그래죠. 이럴 때 어떤 충돌에서 뭔가 창조의 느낌. 이런 독서법도 좋죠. 와. 근데 저는 듣다가 궁금해진 게 그러면은 이 루데님은 그런 노잼의 과정, 그런 재미없는 과정을 안 겪으셨잖아요. 난안 이렇게 그렇죠.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아니요, 왜 타고나지 루데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게 아니고 그 불교에서도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 제자가 된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뭐더라? 아, 기억이 안 나. 해신. 해능 선사는 해능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사람은 몸으로 느끼면서 사니까 인문학은 다시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그래 내가 이런 건 못해. 비트겐슈타인이 말했고요. 공자가 말했거든요. 이런 건 못해. 그럼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게. 근데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 그게 이 얘기구나 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도 이제 요리 가지고도 그런 얘기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 것이지 아니죠.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나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가 어쨌든 그게 느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서 좀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홍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어렵죠. 공부한 세대인데 그럼. 무대행이가 그 살던 시대에도 공부도 좀 안 해도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도 패스가 있었어 가는 길이. 근데 지금 너무 뻑뻑해요. 그렇죠. 지금 지금은 젊은이들은 너무 뻑뻑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무용이나 그런 미토스적인 걸 좀 깨워놔야 되나? 네, 그걸 깨우는 게 저는 일단 놀게 해야 된다 봐요. 마을이 있어서 마을에서 애들까지 막 그렇죠. 놀면서 이게 두뇌가 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은 공부만 하니까 그런 뇌가 막 연결이 안 돼. 내가 어떤 막 서로 막 만나고 막 다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장애 차이가 떨어지고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애들 보면 말이 놀질 않잖아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봐요. 놀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를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놀지 맞아요. 못한 세대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콩이님처럼 20대에 이런 공부를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시도 그죠 계속 이렇게 무심하면서 내가 그 만나는 느낌,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H가 있는데 H가 나는 H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H가 마음을 열어놓고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H가 O 만나면 물이 되거든요. H 안에 전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H2O. 창발이 나요. H2O.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내가 막 와우 내가 이렇게 컸나 이런 느낌을 이런 쾌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미적 쾌감이죠. 아름다움을 근데 이런 거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이 공부 이래면은 그냥 외우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적 쾌감을 깨우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 책도 읽는데 결국에 그것조차도
너무 로고스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림 그리니까. 그러니까 그 글을 읽다가 한 구절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딱 읽고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막 그걸 음미하고 음식 맛있게 네. 먹더니 곡기잘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도 한번 시집을 펼쳐도 아무 시나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이렇게 만나 이질적이 만나서 잡스가 그 핸드폰 발명했을 때도 그죠. 컴퓨터하고 전화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현대의 발명 창조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는 거에 연결한 능력이죠. 콩이님 20대니까 이런 연습하시면은 앞으로 몇 년이면은 대단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20년 뒤면 아직 40대인데도 이제 우리 고 선생님만큼 되실 거란 말이에요. 20년이 그렇게 그런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괜찮은 기간이라는 거고. 아, 근데 그다음에- 너무 막막해요. 그다음에 20년. 저는 근데 지금 콩이님은 이렇게 글로 하면 여전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로고스적인 게 발달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시를 봐도 계속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림을 먼저 해서 밑적을 깨우려면 먼저 그거를 깨우고 그러면서 봐야지 빠를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저는 그런 방도 좋다고 그림도 봐요. 하나도 안 보면. 콩이님처럼 이제 2030 세대 분들은 공부하실 때 그 미술, 그게 간딘스키 그림 같은 게 좋다고 보네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도서에 빌려다가 그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 느낌을 받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칸딘스키가 그림 그릴 때 그 느낌을 같이 접속해요. 아까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 그림. 칸딘스키도 안 그래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칸딘스키가 점이랑 뭐 선이랑 그치. 막 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봤을 때도 저는 미토스가 부족하니까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칸딘스키. 이게 그래서 뭔가- 칸딘스키의 생애를 또 막 네, 공부하는 그렇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거든요. 세상을 보는 방법이 처음에 이미지예요. 그 원시는 다 이미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는 게 원시, 라스코, 동물과 이런 거 다 이미지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다가 이제 문명 사회가 되면은 기호로 보죠. 글자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잘 봐요. 이미지하고 기호로 보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기호로만 보는 연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 보면서 칸디스키의 그림 그 과정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신화적인 사유들을 깨는 거죠. 그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된다 봐요. 계속 해야죠. 네. 그 무당 특히 그 샤머니즘 그 파묘 영화에서 보면 막 그 무당이 구단 쪽에 빠져들죠. 이런 게 우리를 이제 하나로 만들죠. 아니 신명을 막 깨우고 이런 힘도 계속 그 힘을 또 깨워야 된다 봐요. 근데 이제 원래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철학을 좋아하고 무당이나 이런 거 보면 저런 거 다 미신이야 이렇게 좀 안 믿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런 걸 내려놓고 좀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느끼고 그 철학이란 게 그치. 옛날에는 그 철학이라면 다 같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근대사에 오면서 철학이 이제 분과 학문이 되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콩이님이 이제 대학 때 철학 공부하실 때 그런 철학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으로서 철학을 그렇죠, 공부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철학이 이제 논리 현대 철학. 철학이 오면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니체 같은 게 오면 시적인 철학을 하죠, 이 사람이. 그게 맞지. 그러니까 시적인 철학 해야지 사실 원래 철학이 그게 맞는 거예요. 맞지. 논리 철학이 이게 말이 돼. 이씨. 그래서 이제 쌤은 논리 철학으로 돼요. A는 B고 아니 B는 무슨 C고 갑자기 신내림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미토스가. 근데 이제 원래 시적이거든요. 그 공자님도 보면은 그분이 그죠 시를 다 정리했잖아요. 그 당시 노래들을. 그 그분이 시경을 정리하고서 그랬죠. 시를 모르는 사람은 그죠 벽을 마주선 것 같다. 시에는 악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자님 말씀이 더 시적이죠. 원래 인문학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현대사에 오면서 인문학적인 거 아니면 논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 그 문사철 할 때, 인문학 할 때 철학 중심인데, 사실 문학이 앞에요, 문사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적이면서 철학적이 돼야 되는데, 문학은 쏙 빠지고 철학만 공부한 분들이 이제 인문학 하면, 저는 그래도 파우스트가 된다 봐요. 지식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죽고 싶어지는 거죠. 그 죽고 싶어서 나중에 만난 게 악마를 만나가지고, 내 안에 막 억눌려 놓은 나의 그 신화적 사유, 막 이거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는 이야기죠. 다행이에요. 그래서 현대 파우스트가 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을 그렇죠. 만나. 그래서 현대인이 해야 되는 게 그쵸. 앞으로 그 나는 우주고 내가 인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각자 나의 우주이면서 또 동시에 인류고 그쵸, 우주 하나다. 그래서
우주 제목이 나와 우주. 예. 첫 번째가 나와 우주, 두 번째가 나와 인류.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목이 실험하자. 나와 타자. 그렇죠. 그다음 나와- 나는 타자다. 나는 타자다. 이제 난가 하는 거 이렇게 저는 배치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멋지게 사는 삶은 나로 살아야 돼요. 맞아. 그래야 나라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나. 이렇게 살아가죠. 그럴 때 저는 정말 인간으로 사는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잘 살게 돼요.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좋은 에너지 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시시한 인생 두 번째 챕터 나와 인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